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22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이제 파월 연설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몇 번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말 멘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금리 뭐 한 두 번 이상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예상이 들 정도로 갔다가 그 정도의 공격적인 멘트를 했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언급 압력이 있어서인지 기술주 1.2%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갖다 영향력을 좀 더 많이 받는 쪽은 이제 기술주들이긴 하죠. 그래서 나스닥이 1.2% 밀렸고, 나스닥이 밀렸다는 거는 우리가 최근 계속 알고 있던 덩치 있는 종목들이 밀렸겠죠. 그래서 테슬라 계속 잘 나가다가 오늘은 이제 5.4% 이렇게 좀 하락 마감. 엔비디아도 1.7% 꽤나 하락폭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서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일단 지수가 한번 밀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그 여파 때문인 것 같고, 파월 연설의 힘이 또 이만큼 대단하다는 시장에서 이제 또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에서는 일단 저런 애들이 결국 등치 큰 테슬라, 엔비디아 요 종목들이 다시 돌려주냐 마냐, 이거에 따라서 뭐 지수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가 밀리긴 했는데 그거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최근에 요 5월 말부터 해가지고 수급이 크게 이탈을 하거나 막 매도세가 막 팍팍팍 꽂히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올라와서 매수세가 이제 또 엄청 강한 모습도 아니죠. 그러니까 종목이 그냥 흐지부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인데, 여기서 혹시나 좀 매도세가 뭐 더 세게 나오나, 일단은 수급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테슬라랑 뭐 100% 연동된다라고 할 수 없기는 한데, 일단 에코프로가 자리가 여기는 이제 조금은 그런 자리긴 하죠. 얘가 결국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하면은 이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솔직하게 좀 매매하기는 지금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계속. 그리고 얘가 이제 뒤에 뭐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맞고 밀릴지 모르지만, 맞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지수 끌고 내려갈 거고,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밀릴 때가 됐구나, 더 밀리겠구나, 또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솔직하게 에코프로가 광기로 갔다가 막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끽해봐야 뭐 90만원, 100만원 그 주변에서 이제 고점 만들고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지수는 좀 한동안은 더 신경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지수가 이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요 부분은 조금 미리 생각은 해 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밀리냐, 아니면 옆으로 막 이렇게 좀 버티면서 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냐, 이 정도의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일단은 코스닥 좀 어중간한 포지션 요 앞에 산에 갇혀도 있고, 얘가 더 치고 나가기에는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뭐 2차 전지 쪽이 더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종들이 좀 생기면서 다른 강한 업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는 섹터는 없죠. 특히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 섹터가 뭐 광기로 간다거나 이런 등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 파월 발언으로 일단은 쭉 밀리기는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 베트남 정상회담, 그 다음에 금양 재공시 예정일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지수 흐름 추세가 좋기는 했는데, 이런 연설 한 번에 후루룩 또 꺾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뭐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또 좀 안정을 찾는지 엔비디아나 테슬라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OTT는 22일 넷플릭스 뭐 CEO 면담,
그래서 오늘 뭐 한덕수 총리랑 넷플릭스 CEO 사이에서 뭔가 좀 재료 아니면 뭐 투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뭐 투자 이런 게 좀 나오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OTT 쪽은 일단은 최근에 좀 뉴가 아니라 쇼박스 요 종목이 이제 조금 계속 반응을 하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뭐 또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얘가 이런 구간에서 그냥 차트 관점에서 한번 좀 반짝해 주나. 뭐 바른손 요 종목은 종목기가 시총이 엄청 낮아서인지 변동성이 크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이제 재건 뉴스도 뭐 이것저것 좀 튀어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재건 회의, 어제 1차 하루 첫날 이게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재건 쪽은 요거 내일까지, 오늘 뭐 밤중에도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는 하고, 평화정상회의 열고 종전한, 이거는 이제 7월 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 발언. 모듈러 주택부터 해가지고 좀 간단한 의료시설 모듈식으로 갖다 좀 이동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등 동맹국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좀 지원 발표,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대가 치르게 할 것이다,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1년 7조 8천억 이상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랑 영국, 미국은 또 1조 7천억인가 추가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막 엄청 막 새롭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건이라는 게 돈이 필요한 거고,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뭐가 됐든 무너진 걸 다시 짓기 위해서. 그래서 돈, 그다음 뭐 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대출 얼마 빌려주겠다,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주축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이제 좀 단기 재료 소멸을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하긴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 혹시나 오늘 뭐 이제 삼부토건 정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좀 반짝해 주나. 삼부토건이 오늘 매매거래 정지 예고일, 정지가 오늘 안 들어갔네요. 그럼 삼부토건 같은 경우 오늘 뭐 좀 반짝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 그냥 뭐 관심 종목에서 어차피 재건 쪽에서 움직였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부 SY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지 않나. 밑에서 이미 시세를 준 종목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할 거라면은 그나마 좀 강했던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본다면은 얘네 둘, 그 외에 이제 뭐 또 대장하는 종목이 있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가 됐든 좀 단기 재료 소멸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얘네가 뭐 차트상에서는 지지 저항이 지금 이렇게 좀 형성이 된 모습이 있고, 그다음 뭐 4,000원 라운드 피겨 정도까지가 있겠죠. 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딱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이제 좀 눌림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나. 자신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뭐 이제 오늘 재건 이슈에 대해서 뭐 좀 반짝할 수도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제 난이도가 당장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EU 11차 테러 제재안 합의, 제재 우회 회피 막는다, 이런 내용들. 결국에는 뭐 식량 이슈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툭툭 튀어나오고 있고, 식량 쪽은 사실 뉴스를 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 지금 뭐 곡물 협정 연장, 이거에 대해서 뭐 크렘린궁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들 그 요구 안 들어주면은, 이행 안 하면은 다음 연장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둘 정도로. 그래서 식량이 계속 이런 구간에서는 뭐 버티는 모습도 있고, 윗골이 달고 밀리지만 그 다음날 너무 또 반짝반짝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 밀리고 하면은 또 오늘 해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했던 그런 식량주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식량 쪽은 아니죠. 좀 지금 따로 움직이죠. 오염수. 그래서 인삼가, 뭐 신송홀딩스, 이런 애들은 좀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보라티알도 조금 얘는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한 21선 주변들에서는 움직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얘네는 뒤에 그 오염수 방류 메인으로 부각이 될 때 또 부각이 될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지수가 장중에 뭐 미국 선물 이런 거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수 밀려고 하면 해지 애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부터 해서 뒤에 그 식량 뉴스는 뭔가 하나 둘씩 또 붙을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AI랑 로봇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I 쪽은 일단 손정이 45조 원 마련했다. 수비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할 것. 그 다음에 좀 그 챗 GPT 자신이 헤비 유저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AI 쪽에다가 좀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좀 언급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AI 섹터도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삼성 쪽에서도 챗 GPT 개발 고삐, 뭐 AI 인력 확보, 본격화, 그 다음에 대기업들에서 서로 스카우트 이런 거는 그만큼 좀 치열하다는 거죠. 헤드헌팅을 할 정도면은. 그리고서 뭐 뒤에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미듬 출시, 하이퍼클로바 출시 등이 좀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그게 이제 요번 달 뭐 출시 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코난, 솔트룩스 그 다음에 의료용 AI는 별도로 신고가에서 그냥 계속 좀 힘을 주는 모습이 있지 않나. 루닛, 뷰노, 인성정보, 셀바스 시리즈는 종목에 끼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증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KT는 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왔다. 뭐 이제 KT 측에서 뭐 7조 투자 단행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KT에서도 거대 AI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힘을 실겠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KT 시리즈,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거 출시 나오면은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스트 소프트 얘는 이제 이런 정고점 주변 이제 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있고 오늘은 엔비디아가 좀 밀리기는 했어요. 엔비디아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부각되던 애들은 조금은 지수에서 뭐 같이 좀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바이든, 시진핑의 독재자 지칭.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정치적 도발이다. 이거 즉각 반발.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제였나요? 블링컨이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 아니, 영국 뭐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처럼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게 또 저런 발언 하나를 엮으면서 좀 반짝할 수도 있겠죠.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와 이거 화해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뭐 물론 이제 바이든이 말실수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진핑의 독재자라는 좀 단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항상 이 뒤에도 페라이트는 좀 뭐 전저점 깬다 하거나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은 번쩍번쩍 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충전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좀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주가랑 연동이 되면 좋은데 얘네가 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키워드랑은 좀 별도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리고 포인트는 결국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다 뭐 충전소, 전기차 사업에 계속 뛰어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계속 이 플랫폼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점유율에 따라서 사실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기 쉽죠. 내연 기관 하면은 뭐 이제 조금 가다 보면 휴게소도 있고 뭐 한데 전기차에 대해서 점유율은 계속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충전 포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한정적인 부분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투자부터 해서 뭐 또 증가를 할 텐데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은 좀 덩치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SK 시그넷 6월달, 7월달 이렇게 해서 V2 양산 예정.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대비해서 이게 뭐 좀 속도는 빠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기차는 없어가지고 이제 충전 속도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데 일단은 15분 만에 완충 이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당연히 뭐 테슬라 미국 충전 시장 장악력 확대 뭐 자신들도 직접적으로 충전소에 대해서 뭐 투자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나중에 여기 슈퍼차저 네트워크 규격 이런 거에 좀 합류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북미 지역에서 이런 내용, 테슬라 북미 전기차 충전 시설 규격 이제 뭐 표준으로 좀 자리 잡기 일부 직전이다. 리비안도 뭐 채택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들 어제 좀 강했었죠. S트래픽이 이제 좀 상한가 좀 보내기는 했고, 얘가 대금도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도 있었고, 차트에서는 요 구간은 이제 좀 특별하게 뭐 지지 저항을 볼 만한 건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뭐 이제 라운드 피겨 타고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대형채비 테슬라 네트워크 관련해서 스틱 인베스트,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요런 애들이 이제 지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대우플러스는 SK 시그넷 출시 이슈 등등 이렇게 해서 충전소 관련주가 좀 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로 자체가 좀 살짝 그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좀 부각시키냐 그런 걸 좀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어제 좀 강했던 테마라는 점, 그 외에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사우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우디행, 그래서 어제 뭐 갔겠죠. 21일부터 뭐 25일 이렇게 좀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24일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현대건설 이렇게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요거를 좀 이제 수주 할 가능성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이제 확실하게 좀 도장 찍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나는 그 뒤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라크 뚫은 국토부 원팀 코리아 100조 중동시장 잭팟 터지나, 그래서 이라크는 또 신항만, 경전철, 신도시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네옴시티 쪽이 이제 국토부 장관 또 내용 그 사우디 방문으로 갔다가 좀 반짝하나. 그 다음에 살짝 생각했던 게 그건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빈살만도 자신의 이제 그 정치적인 흐름 그것 때문에 그 엑스포를 꼭 자기들 국가로 끌고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어제 표를 봤을 때는 이제 부산이 좀 가장 낮은 것 같더라고요. 부산 30표, 뭐 로마 50표, 그 다음에 리야드, 사우디 그쪽이 뭐 70표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나라 이제 뭐 부산이 1등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빈살만이 아무래도 질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경쟁이라던가. 그래서 좀 뭐 우리나라 뭐 수주 안 떼어주거나 막 그런 내용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사우디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10조 투자 뭐 이런 금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힘이. 그래서 네옴시티는 뭐 부각되면은 현대건설이 일단 그 키워드로 갔다가 일단 뭐 좀 부각이 될지, 얘는 시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세력주를 좀 보게 되는데, 뭐 이런 우리가 보던 종목들이 덩달아 같이 좀 반짝하나, 원팀 코리아 이슈에 대해서 그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작년처럼 이제 엄청 큰 흐름보다는 그냥 당일 뉴스 붙이면서 뭐 좀 부각되는지 정도를 보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지수가 일단 좋게 마감을 안 했죠. 그리고 당연히 지수 밀리고 금리 인상 그 내용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은 직접적으로 좀 여파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랑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랑 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밀리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밀린 자리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은 그 밑에서 뭐 지지 저항 이런 움직임들을 어디서 뭐 보여주나 정도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신고가 개별주는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밀리고 하면은 식량이랑 오염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식량, 그다음에 천일염 관련 주들, 그리고 손정희 회장 투자 그런 내용으로 AI 섹터랑 의료 AI 이쪽, 그다음에 이제 재건 이슈는 단기 재료 소멸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베트남 이제 방산 이슈, OTT는 장중에 무슨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저는 조금은 좋아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옴시티 요렇게 좀 잡다하게 많이 봐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뭐 충전소는 어제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보는 흐름이지, 재료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
북미 표준 채택됐다. 뭐 이런 내용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대에서 뭐 북미 표준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채택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뭐 직접적인 투자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또 합류하나 그런 뒤에 후속적인 뉴스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이제 개별주들이겠죠. 그리고 동훈하나텍은 이제 뭐 뉴스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좀 넘어갈 수도 있는 해외 라이선스 협상, 이런 뭐 기술 이전 같은 협상 기대감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갖다가 좀 성공적인 내용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주변이기도 합니다. 차트가 아마 갭이 좀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강했던 그런 개별주들 뭐 지지 저항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비 올 때는 또 괜찮은데, 비 가고 나면 또 폭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